1점 쓰레기를 사분법으로 축분 도중 두 번째에서 모포가 걸렸다. 이후 4회 더 축분하였다면 추후 모포의 함유율은 3. 6.25%. 2.0원 도로 등의 개방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조성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을 경우 가장 적합한 내용은 사토사, 목재료, 포장재료 3점 승량 기준 회분율을 구하는 식으로 맞는 것은 3. 사적 쓰레기 관리 체계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1. 수거 5점 수거 노선을 설정할 때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아주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발생원은 가능한 한같은 날 왕복 내에서 수거한다. 6점 다음은 폐기물 수거에 대한 효율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이다. A 도시의 수거 효율은 3P 도시보다 낮다. 7점 폐기물의 분석 방법은 계략 분석과 극한 분석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극한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1. 원소 분석 8점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자장 속의 비장성이며 전기전도성이 좋은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을 넣어 금속 내에 소용돌이 전류를 발생시켜 생기는 반발력의 차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선별장치는 3. 와전류 선별장치 9점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의 분류 기준은 이회성 10점 중금속을 함유한 슬러지를 시멘트 고형화할 때 고형화 전의 슬러지 용적 대비 고형화 후의 슬러지 용적은 3. 약 120%. 11점 물질 회수를 위한 선별 방법 중 플라스틱에서 종이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정전기적 선별 12점 쓰레기의 발생량과 성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생활 수준이 증가할수록 쓰레기의 종류는 다양화되고 발생량은 감소한다. 13점 폐기물의 성질을 조사하기 위해 시료 채취 방법으로 원추 사분법을 이용하여 4회 실시한 후 시료를 얻었다. 만일 초기에 조대형 쓰레기를 선별하여 무게를 측정한 결과 60이라면 이 중 몇 이시 료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단, 조대형 쓰레기의 비중은 동일하다고 4. 3.75 14점 모든 인자를 시간에 따른 함수로 나타낸 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시된 각 인자 간의 상호관계를 수식화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는 방법은 1. 동정모사 모델 15점 쓰레기 압축 처리 방법 중 포장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매립지에서는 포장을 해체하여 최종 처분한다. 16점 폐기물의 총고정 탄소량이 강열 감량의 50%이다. 폐기물의 초기 함수율이 70%이고 강열 감량분이 건조 고형물의 60%라면 총고정 탄소량의 무게는 단 초기 폐기물의 무게 1000, 고형물 비중 1.0. 390. 17점 파쇄 방법 중 취성도가 큰 물질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3. 압축 파쇄 18점 폐기물 발생량 도사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정량 조사법 19점 쓰레기 수송법 중 관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장거리 수송이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있다. 20점 쓰레기 파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폐기물 입자의 표면적이 감소되어 미생물 작용이 촉진된다. 21점 슬러지를 계량하는 주된 목적은 이탈수 성질을 향상시킨다. 22점 분류의 현비성 수압 처리 방식의 단점이 아닌 것은 이 유지관리 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비교적 용이하며 관리비가 적게 든다. 23점 함수율이 95%인 슬러지 2003을 함수율 20%로 처리하여 매립하였다면 매립된 슬러지의 중량은 125. 24점 폐기물 열분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고도의 발열 반응으로 폐열 회수가 가능하다. 25.5%의 고형물을 함유하는 503의 슬러지를 진공 여과시켜 75%의 수분을 함유하는 슬러지 케이크를 만든다면 하루 생산되는 슬러지 케이크의 양은 100. 26점 슬러지의 퇴비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온도는 70 이상으로 유지시키면 좋다. 27점 현기성 소화 시에 생성되는 유기산의 종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28점 합성차 수막인 PVC의 장단점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4. 대부분의 유기화학 물질에 강하다. 29점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한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법 중 호기조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탈질화 30점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생분류의 BOD가 15,000, 이때의 염소이온 농도가 6,000이었다. 이 생분류를 희석한 후 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한 처리수의 BOD는 60, 염소이온은 202였다면 활성 슬러지법에서의 BOD 제거율은 4. 88% 31점 매립지 설계 시 침출수 집배소칭의 조건으로 만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D15, 85, 15가 사용된다. 여기에서 D15가 의미하는 것은
4. 침출수 집배수층 재료의 입경 32점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발생하는 기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CH4. 33점 점토가 차수막으로 적합하기 위한 포괄적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성지수 10% 미만. 34점 수거분뇨 중에 협작물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은 2. 35점 불포화 토양층 내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미생물의 분해를 통해 유기물질의 분해를 도모하는 토양정화법은 미생물주입 배출법. 36점 RDF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3. 발열량이 낮을 것. 37점 분뇨 처리장의 제일 소화조 슬러지량은 30%가 되어야 한다. 1일백 투입에서 슬러지량은 4. 450 38점 퇴비화 과정에서 팽화제로 이용되는 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하수슬러지. 39점 슬러지나 폐기물을 토양에 주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토양의 수분 함량이 감소한다. 40점 표면 차수막과 연직 차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경제성 표면 차수막은 단위 면적당 공사비가 비싼 반면 총 공사비는 싸다. 41점 다음 기구 및 기기 중 기름 성분 측정 시험에 필요한 것들만 나열한 것은 1. 42점 폐기물 중에 함유된 기름 성분 측정에 사용되는 추출용매는 2. 노말액산. 43점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발 건분광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섭 중 화학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3. 불꽃 중에서 원자가 이온화하는 경우. 44점 실험실에서 폐기물의 수분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폐기물의 수분 함량은 1. 25.3%. 45.4의 물 500개 순도가 75%인 시약용납을 5을 녹였다. 이 용액의 납 농도는 3. 7.5. 46점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의한 비소의 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적자색의 흑광도를 530에서 측정. 47점 중량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강열 감량 시험 시 625에서 1시간 강열한다. 48점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의한 시안 측정 시 사용하는 시약 중 잔류경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약은 3. 라스코빈산. 49점 폐기물 중에 함유되어 있는 시안을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코자 한다.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상 규정된 시안 측정법은 1. 피리딘피라졸론법. 50점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에 규정된 시료의 축소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원추이분법. 51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휘발성 저급 염소화탄화수 소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검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ECD. 52점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4. 용기라함은 물질을 취급 또는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53점 조제된 표준액 중 가장 높은 을 갖는 표준용액은 3. 탄산염 표준액. 54점 폐기물의 수소이온 농도 측정 시 적용되는 정밀도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 의미의 한 종류의 표준용액에 대해 검출부를 정제수로 잘 씻은 다음 5회 되풀이하여를 측정하였을 때 그 제한성 이 0.05 이내여야 한다. 55점 마이크로파 및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시료의 전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마이크로파는 금속과 같은 반사물질과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는 투과하지 않는다. 56점 원접수 분광 광도계에서 불꽃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 중 내화성 산화물을 만들기 쉬운 원소의 분석에 적당한 것은 3. 아세틸렌 일산화이질소. 57점 카드뮴 측정을 위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의 측정 원리에 관한 내용으로에 알맞은 것은 3. 적색. 58점 감염성 미생물에 대한 검사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일반 세균 검사법. 59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유기인을 분석하는 원리로 틀린 것은 3. 컬럼 충전재는 2종 이상을 사용하여 그 중 1종 이상에서 확인된 성분은 정량한다. 60점 순수한 물 500개 100을 혼합할 때 이용액의 염산 농도는 39.1%. 61점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명할 수 있는 방치 폐기물의 처리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2. 그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고 관량의 1.5배 이내. 62점 과징금에 관한 내용으로에 알맞은 것은 2. 대통령령 1억 원. 63점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명으로 틀린 것은 3. 폐기물 재활용 담당자 과정. 64점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으로 틀린 것은 3. 폐기물 재활용업.
65점 폐기물 처리 시설 중 멸균 분쇄 시설의 검사기관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 한국기계연구원. 66점 환경상태의 조사평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시 조사평가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3.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 실태. 67점 시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몇 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40년 68점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 기준은? 2. 30. 69점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폐기물의 기본관리 여건 및 전망. 70점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3. 압축, 하세, 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이를 처리 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71점 폐기물 재활용 시 적용되는 에너지 회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희 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000kcal 이상일 것. 72점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틀린 것은? 4. 재사용 재생이용 폐기물 회수 활동. 73점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의료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으로 틀린 것은? 4. 산업위생지도사. 74점 폐기물 감량화 시설에 관한 정의로에 알맞은 내용은 1. 대통령령. 75점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틀린 것은? 3. 사후영향평가 조사서. 76점 폐기물 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인 기계적 처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3. 용융시설. 77점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 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연료제품 제조업. 78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4. 1천만 원 이하. 79점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 능력의 기준 중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기준으로 생활 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 장비 기준으로 틀린 것은? 2. 개방식 운반 차량 1대 이상. 80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결과가 대행실적 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액 기준은? 4. 5천만 원.